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이 들고 싶으신가요? 저는 지그시 나이가 들었을 때 누군가가 삶에 대한 고민이나 질문을 저에게 던질 때면 이렇게 해. 그건 아니지. 내가 살아보니 이게 맞아. 이런 직접적이고 주관적인 조언 말고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고 그 안에 힌트가 들어있는 지혜로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상대가 생각 없이 그냥 듣고 아유 참 싱겁다 하면서 돌아서지만 가다 보면 아 하고 무릎을 탁 치게 하는 그런 은유의 부드러운 조언을 할 줄 아는 사람이요. 그래서 오래전 동화 속에 보면 할머니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아이들이 등장하는 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이제 옛날 이야기라는 말도 생소하지만 가끔은 그런 소박했던 풍경이 그립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100가지 인생 처방전이 담긴 인도 우화집인데요. 류시환 님이 엮은 책이라 고민도 안 하고 구입했던 책이었습니다. 제목은 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 펴낸 곳은 더 숲입니다. 나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작가가 아니라 이야기를 모으는 작가이고 싶었다. 소박한 문체로 인간과 삶에 대한 통찰을 전하는 이야기들을. 나로서는 큰 행운이었지만 인도에 처음 갔을 때 영적 스승은 진리의 가르침을 다양한 이야기에 담아 전하는 데 뛰어났다.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의 구도자가 모였다. 네, 이렇게 힘들게 모은 우화를 저희는 한 권의 책으로 편하게 읽게 되니 정말 감사할 따름이네요. 인도의 우화가 아랍과 그리스의 번역자들과 집시들에 의해 서양에 전파되었고요. 이것이 이솝 우화의 모태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야기의 원조는 인도라는 이론도 등장했다고 하네요. 이런 이야기들을 머리에 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스승이 말합니다. 그대의 진리를 곧바로 주장하면 사람들은 관심 갖지 않을 것이다. 고집 세고 에고가 강한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그대의 진리에 그대만의 이야기로 옷을 입혀라. 그때 그 진리는 설득력을 지닐 것이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대는 먼저 삶을 경험해야 한다. 이야기는 경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할머니와 옛날 이야기가 서로 잘 어우러지는 이유이기도 하겠네요. 조금 짧게 줄여서 우화 2편 읽어드릴게요. 문제를 발견하는 문제. 인생과 세상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는 제자가 있었다. 그는 인간은 문제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매사에 우울하고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이를 지켜보던 스승이 하루는 그를 불러 물 한 잔을 가져오게 하고는 소금 한 줌을 타서 마시게 했다. 그러고는 물었다. 물맛이 어떤가? 제자가 얼굴을 찡그리면서 말했다. 너무 짜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스승이 그를 근처 맑은 호숫가로 데리고 가서 호수에 똑같은 소금 한 줌을 뿌리고는 호수의 물을 한 모금 맛보게 했다. 그리고는 물맛이 어떠냐고 다시 물었다. 제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시원합니다. 스승이 소금 맛이 나느냐고 묻자 제자는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스승은 제자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 차이를 이해하겠느냐? 불행의 양은 누구에게나 비슷하다. 다만 그것을 어디에 담는가에 따라 불행의 크기가 달라진다. 유리잔이 되지 말고 호수가 되라.
소금의 양은 같지만 얼마만한 넓이의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짠맛의 정도가 다른 것이다. 또 다른 농부가 현자를 찾아왔습니다. 그 현자는 농사에 관한, 아내에 관한, 집에 관한, 그 외에도 여러 문제와 고민을 연속해서 나열합니다. 그러자 현자는 그를 도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100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문제들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해답을 듣지 못한 농부가 현자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자 현자가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다. 사실 그대가 100가지의 문제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대가 가진 101번째 문제 때문이다. 이 101번째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그대의 101번째 문제는 바로 삶에서 아무 문제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더불어 모든 것에서 문제를 발견하는 마음이다. 만약 그대가 이 마음을 자각하고 그것에서 벗어난다면 100가지의 문제에서도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의 평화는 그곳에서 시작된다. 네, 인간은 누구에게나 나름의 고통과 시련이 주어지는데요. 그것을 이 책 안의 또 다른 우화 속에서는 황금자루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신들은 인간들이 걷는 길 앞에 자주 황금자루를 떨어뜨려주고 있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단지 장애물이나 시련으로 여기고 안을 열어보려고도 하지 않소. 그것이 황금인 것을 알면 삶이 달라질 텐데 말이요. 시련을 딛고 다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 혹은 힘든 시련 속의 과정을 잘 보내시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신 분들은 이 황금자루라는 말을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이 주신 이 황금자루를 열어서 그 안에 황금을 꼭 안고 한 단계 껑충 뛰어넘은 멋진 삶을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골라본 우화였습니다. 우화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원숭이가 공을 떨어뜨린 곳에서 다시 시작하라. 영국인들의 인도 식민 지배 시절에 일어난 일이다. 인도를 손에 넣고 사업이 정착하자 영국인들은 식민지에서의 골치 아픈 생활도 있고 여가도 즐길 겸 콜카타 외곽에 로열 콜카타라는 인도 최초의 골프장을 만들었다. 초록색 잔디가 잘 가꾸어진 아름다운 골프장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별로 좋은 발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금방 드러났다. 이 지역의 집단으로 거주하는 원숭이들이 문제였다. 사람들이 골프를 칠 때마다 원숭이들은 골프공에 무한한 관심을 보이며 경기에 참가했다. 골퍼가 필드 안으로 공을 날려보내면 나무에서 기어내려온 원숭이들이 재빨리 필드를 달려가 공을 집어들었다. 원숭이들은 골프공을 갖고 장난치다가 엉뚱한 곳에 던지고 달아나곤 했다. 당연히 경기가 지연되거나 무효화되고 골퍼들 간의 시비가 붙기 일쑤였다. 그래서 매번 경기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예상치 못한 장애였다. 골프장 운영자는 원숭이들을 통제하려고 많은 시도를 했으나 영리한 원숭이들을 어떤 방법으로도 이길 수가 없었다. 원숭이들의 회방에 골머리를 앓던 영국인들은 마침내 그 골프장에만 해당하는 특별한 규칙 한 가지를 만들었다. 원숭이가 공을 떨어뜨린 자리에서 경기를 다시 시작한다. 더할 나위 없이 지혜로운 결정이었다. 원숭이들로 인한 장애물에 화를 내고 경기를 포기하기보다 상황을 받아들여 새로운 놀이규칙을 창조한 것이다. 그 결과 로열 콜카타 골프장의 골퍼들은
한층 재미있는 골프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원숭이라는 예상 밖의 변수가 경기에 뒤지고 있던 사람을 승리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기고 있다고 자만하는 사람을 무릎 꿇게 하기도 했다. 잘못 쳐서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간 공을 원숭이가 주워다가 홀컵에 정확히 떨어뜨리는 행운을 맛보는 사람도 생겼다. 원숭이들 덕분에 경기가 묘미를 더해갔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특별한 골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사람들이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좋은 운도 있고 나쁜 운도 있다. 삶이라는 놀이의 결과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삶은 우리가 의도한 대로 진행될 의무가 없다. 기차는 지연되고 차는 진창길에서 고장도 나고 면접 일정은 틀어지고 멋진 계획은 엉망이 된다. 잘 나가고 있던 중에 갑자기 원숭이가 튀어나와 공을 홀컵에서 멀리 던져버리고 그동안의 노력이 무효화된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고 자신과 타인을 비난하며 운명을 탓한다. 자신이 이 경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포기하려는 마음까지 먹는다. 그러나 삶은 우리의 계획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놀라운 일이 가능하다. 어느 소설가가 썼듯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더 나빠지고 더 좋아질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더 좋아지는 것이 인생이다. 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아야 한다. 코스마다 매번 원숭이가 튀어나와 골프공을 엉뚱한 곳으로 던져놓는다. 불공정해 보이지만 그것이 인생이라는 경기이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이다. 원숭이가 공을 떨어뜨린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자. 어쩌면 그 지점이 최선이자 최고의 시작점인지도 모른다. 무작위로 보이는 그 자리가 바로 신이 정해준 자리일지 누가 아는가. 신화에서 원숭이는 신의 심부름꾼이다. 네, 지금 우리 모두가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4차 산업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갑작스레 당황스럽게 변화되고 있는 지금이 바로 원숭이가 공을 떨어뜨린 지점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원숭이가 신의 심부름꾼이라니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길 재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쩜 지금은 신이 쉼표를 넣은 곳일 수도 있어요. 우리 그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고요. 순리대로 하나씩 천천히 적응해가고 변화시켜가는 지혜를 발휘할 때인 것 같네요. 모두가 힘내시고요. 우리는 더욱 좋은 방향으로 잘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